지금 이렇게 김건희 여사하고 대통령이 남의 가정사입니다. 네. 저는 뭐 우리 집사람이 이런 문자가 넣어도요. 그냥 웃고 말겠어요. 서정호 변호사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가정사가 아니에요. 네. 왜 가정사와 국사를 구분을 못해요? 이거는 절대 가정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해요. 대통령을 전혀 대통령으로 존중하지 않고 남편으로 존중하지 않는. 만약에 진짜 그게 대통령이라면 네. 명태균 씨가 똑갈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해명할까요, 대통령실이? 이걸 다 검토해보고 아무 문제 없다. 이래서 이게 지금 정면 돌파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제가 워낙 명 선생님한테 의지를 하다 보니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완전 의지했냐, 무엇을 의지했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만약에 정영진 앵커를 정말 완전 의지하면요 벌어지겠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한없이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0월 15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저희 그 동접자 숫자가 참 묘하네요. 쭉 시작 전에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다가 이 스튜디오를 딱 비추는 순간 갑자기 한 200명 정도가 빠졌어요. 무슨 일인가? 왜요? 이유는 뭐 여러분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겠죠. 여튼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두 분 모시고 정치 토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 전에 뭐 이렇게 드세요? 빵 다 먹습니다. 다 드셨죠? 네. 자, 그리고 든든하게 나와주신 서정욱 변호사님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대변인이자 요즘에 굉장히 핫한 인터뷰로 이슈가 되는 강혜경 씨, 명태균 씨와 함께 일을 했던 걸로 알려진 강혜경 씨의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혜영 기자가 오늘 뉴스 좀 정리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근데 변호인 어떻게 맡게 되신 거예요? 그러게. 네. 연락이 왔어요. 강혜경 씨 측에서 먼저요? 네. 아니면 뭐 당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강혜경 씨가 우리 스픽스에서 명태균 씨하고 인터뷰를 제가 했었잖아요. 예. 1시간 반 인터뷰를 그때 했었는데 그걸 보고서 저 사람 너무 거짓말 많이 한다. 나 이거 도저히 못 참는다. 그래서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원래 그분이 제보를 뉴스토마토에 했었잖아요. 네. 뉴스토마토에 연락해서 노영희 변호사 연락처를 좀 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스픽스에서 인터뷰를 했었으니까 네. 나도 스픽스 나가겠다. 네. 그래가지고 연락이 됐어요. 아하. 그래서 강혜경 씨 변호를 맡게 되고 그럼 이제 어떤 법적인 이슈들이 주로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분하고는. 그 명태균 씨가 또 제가 일요일 날 전화를 또 저하고 했는데요. 네. 전화를 저한테 하셔가지고 하는 말이 강혜경 씨를 도와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명태균 씨가? 네, 명태균 씨가 노영희 변호사님 강혜경 씨 좀 도와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돕고 있는데 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 너무 허위 증언을 많이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 증언 못하게 도와달라 이러는 거예요. 뭐 입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강혜경 씨가 뭐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거 다 절도죄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강혜경 씨가 원래 그 자료를 만든 사람이고 본인이 그거를 일할 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절도죄가 되냐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실 자기는 그 미래항공연구소의 모든 서류에 결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결제 같은 거를. 그래서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강혜경 씨가 마치 상관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로는 그 말에 상응하는 뭐 입증 자료라고 하면서 증거를 내는 게 그 증거를 그 사람이 왜 가지고 있느냐. 그 증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을 게 아니다. 이러면서 그건 절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 말은 모순이다. 만약에 당신 말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당신이 이 미래항공연구소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절도를 뭐 당신 주장할 이유가 없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당신이 아니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뭐라고 할 게 아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미래항공연구소의 주인이 따로 있다면 그 주인에게 양해를 받으면 그건 또 절도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다시 전화를 또 걸었어요. 그 실질적인 주인이 그러니까 명의만 사장으로 돼 있는 그분에게.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화나가지고 무슨 소리냐 명태균이 다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 양해한 거고 그거 다 거짓말이다 다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명태균 씨 관련 코너가 있으니까요. 그때 다뤄보기로 하고. 코너까지 따로. 왜냐면 데일리로 안 나오는 날이 없어서 아예 그
명태균 코너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 근데 명태균 씨 화법이 그런가 봐요. 도와주라고 그러고 뉴스토마토에는 최선을 다하라 그러고 홍준표 시장 같은 데 사랑한다 그러고 약간 화법이 참을 수 없네요. 뉴스토마토는 최선을 다하래요. 네. 국장한테 그랬다고. 그리고 오늘 뭐 저희가 전해드리지 못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또 정치권 큰 뉴스 중에 하나가 뉴진스의 한이가 오늘 국감에 출석하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1시 반? 뭐 그쯤 1시에서 1시 반? 우리 거 그러니까 끝나고 저희 끝나고 나오니까 여러분 너무 동요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정치권 뉴스들 살펴볼 텐데 지금 한남동 라인과 도곡동 라인이 전쟁을 시작했습니까? 소 변호사님 한남 그 용산에 무슨 라인 있어요? 용산에? 대통령 라인이 있어요. 예.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다. 이것이 대통령실의 어제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계속 메시지의 수위를 올리고 있잖아요. 엊그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얘기했다가 구체적으로 어제는 김건희 라인이라는 걸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김건희 여사는 그런 분에게 라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뢰가 가겠느냐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죠. 자, 비선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없어, 여사 라인 없어, 대통령실에는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야 이렇게 입장을 낸 겁니다. 자, 과연 어떤 라인들이 실제 하는 것이고 어떤 라인들이 주변에서 만들어낸 것인지 혹시 우리 서 변호사님은 요 라인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한동훈 대표가 왜 근데 그 김건희 라인을 하는지 이분들이 뭐 김건희 여사가 뽑은 것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 한남동으로 출근한 것도 아니고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옛날에 문재인 정권 때 김정숙 라인은 7명이 숙명여고 출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손혜원, 그다음에 조현옥 인사수석, 그다음에 문무일 총장 부인, 조윤재 미국 대사 부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그다음에 백경희, 뭐 박경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로 부인들 위주로. 부인도 있고 남편이 잘 되는 것도 있고 직접 본인이 잘 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요 숙명여고라는 게 딱 객관적인 팩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숙명여고 전성시대. 공통된 뭔가 하나가 있는데. 이걸 부인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김정숙 여사가 숙명여고 출신인데 동문 선후배들이 아주 고위직 잘 나가니 이거는 이게 라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럼 충암파 라인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게 객관적인 근거가 있잖아요. 그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중앙고 출신. 그건 몇 명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공개하잖아요. 근데 김건희 라인은 저게 도저히 저는 실체를 모르겠어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이제 그 뭐 YTN에 기자를 오래 하다가 뭐 지금 의전을 담당하고 있는 게 모 비서관이 있다. 이분이 갑자기 김건희 라인이래. 제가 오래전부터 몇십 년 잘 알아요. 근데 대통령하고 계속 일을 하다가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도대체 김건희 라인을 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그 한남동 근거를 모르겠어요. 7인방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한번 실체를 알아보자고요. 이니셜까지 나왔죠. LCKK, HKK 7명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비서관이 아마 의전 담당하는 엘모 비서관 맞죠? 그분이 왜 김건희 라인인지 제가 몇십 년 동안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그냥 우리 YTN에 계속 기자로 계시다가 대통령 지지자가 들어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근거로 저는 그 근거를 대봐야 되는데 저는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을 시켜드릴까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바로 그 L 씨, 이분은 성이 이 씨란 말이에요. 이분이 YTN에 근무를 하셨었는데 이분이 발탁된 과정이 있어요. 이분이 대통령 출범 초기부터 한 게 아니라 중간에 들어갔는데 이분을 발탁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라는 소문이 그 당시에 있었었고요.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활동을 많이 했던 것들이 그 객관적인 정황 증거 자료를 그 당시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럼 이거는 대통령이 필요해서 뽑은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 원해서 이 사람을 픽했다라는 게 그 당시 정석이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한 일이 정확히 무엇이었느냐 이제 이걸 살펴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이분이 원래 의전비서관 같은 거를 했었었는데 네.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의전에 대해서 거의 신경 쓴 게 없고요. 의전비서관인데. 네. 네. 누구의 의전을? 네, 그 사모님의 의전을 신경 썼던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이분이 그 개인적으로 대통령 부인하고 친해서 친분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옆에서 심기경호를 되게 잘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그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큰 힘이잖아요. 이번에 명태균 씨 같은 경우도 자기가 비선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자기가 그림자다. 그림자가 2m 이상 떨어지는 거 봤느냐. 그림자는 몸에 붙어 있는 것이고 날이 밝아지면 안 보이는 거다. 이런 주장을 했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뭐 이모, 김모, 최모, 강모, 김모, 황모 이런 분들 전부 다 네. 그리고 또 K모가 또 있죠. 네. 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전부 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여사가 움직일 때마다 혹은 여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마다 같이 움직여서 실질적으로 그림자처럼 행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비선 라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 같이 나 비선이었어. 비선이란 말을 안 해도 나는 비선처럼 행동한 사람이었어라고 계속 주구장창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는 이 마당에 서정욱 변호사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왜 비선이에요? 물어보면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이 동네에 선이 없는 거예요. 라인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무슨 선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이분들도 모르는데. 아니 정말 모르시죠. 이분들을 이분을 제가 수십 년 동안 만났다니까요. 10년 이상. 저도 이분 알아요. 자주 만나요. 저도 알아요. 자, 지금 인터넷 치면요. 네. 탁현면이 있죠. 탁현면이라고 들어봤죠. 네네네. 이분이 김정수 라인으로 다 돼 있잖아요. 인터넷에. 에? 탁현면 치면 김정수 라인 돼 있어요. 저 증거도 가져왔어요. 김정숙 라인이? 예, 더 아니. 친하다고. 문재인 대통령보다. 근데 제 말은 근데 탁현민 씨를 꼭 이 김정숙 여사만 친할까요? 문 대통령하고 되게 등산도 가고 옛날에 그 산에 네. 제 말은 이게 의전이라는 게 꼭 그러면 엘모 그 의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은 안 친한데 마치 김건희 여사만 친해서 딱 뽑아왔을까요? 제 말은 이게 대통령 부부하고 다 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탁현민 씨처럼.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어느 라인 그러면 윤석열 라인과 김건희 라인을 딱 어떻게 자르냐고요. 그리고 의전이라는 게 대통령 의전 행사가 얼마나 많은데 네. 어떻게 그걸 한남도 가서 김건희 여사가 뭘 한다고 의전 따라다닙니까? 이번에 뭐 마포대교를 따라갔습니까? 네, 요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실에 일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 이제 위계 같은 게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부에 어느 누구 밑에 뭐 비서관 밑에 행정관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그들은 그 위계나 그 조직의 뭐 지시나 이런 것보다는 더 다른 지시에 더 우선순위를 둔다거나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뭔가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원래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니까 야 김건희 라인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이제 주변의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것도 이게 그 어느 정권이나 딱 이게 공적인 위계 질서에 따라 딱 FM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때는 문고리 3인방이라고 있었어요. 네. 이분들이 계급은 비서관밖에 안 되지만 그렇죠. 수석들보다 힘을 더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기 좀 예를 들어 MB 때도 예. 박영주, 왕차관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예. 뭐 형님 이상덕 라인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는 삼철이라고 있었어요. 공직에는 안 가도 이호철 제가 부산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정권마다 유난히 좀 실세들이나 좀 이게 비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물론 이제 그거 뭐 비판할 건 해야 되지만 제 말은 이게 마치 이 정권만 엄청나게 뭐 뒤에 실세 김건희 라인이 해가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괴담입니다. 프레임. 그러니까 비선이 있다는 건 인정하시는군요.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없는 정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정권에 있는 건 인정하는 거죠. 김건희 라인이 저는 있는 모르죠. 그걸 우리가 청와대를 제가 매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모르지만 어쨌든 그 전부 다 과거에 그랬단 공격하니까 좀 추측이지 근거를 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그들이 그래서 이제 뭐 처벌을 받거나 이런 일들이 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이게 권력이 끝나면 또 수사하다 보면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 지금 제가 이게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면서 너무 떠드니 청와대 사정을 어떻게 속속들이 그걸 다 알겠습니까? 너무 모르면서 떠들지 말라는 말씀이시고요. 한동훈 당대표한테 욕하는 건데 사실은 왜냐면 한동훈 당대표가 그 한남동 몇 명 라인이 7명 이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된다. 했잖아요. 네. 한동훈 당대표도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반응이 없어. 7명이라는 사람들이.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물론 어느 정권에나 뭐 대통령 내외와 친분을 과시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막 기자들도 막 기사 쓸 때 막 친소관계 따져가면서 기사 쓰기도 하고 뭐 낙하산 논란도 있고 한데 적어도 공적 지위에서 자기가 맡은 분야,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담당 부서에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록이 굉장히 또 논란이 됐는데 거기서 최근에 그 7인방 중에 하나로 불거진 H모 비서관 얘기가 나와요. 네. 다 나왔죠. 성은 나왔죠. 황모 비서관 얘기가 나와요. 행정관이죠. 네. 근데 이 사람은 국정기획실에 있는 사람인데 전혀 다른 인사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녹취가 있어요. 내가 황모한테 잘 보여야 한 자리 받는다. 공기업 가려면 황모한테 잘 보여야 된다. 녹취를 좀 들어볼게요. 관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키 먹지. 동해 뭐 황 회장 아들이 처음에 카니발을 해갖고 내 앞에 가 운전하고 내하고 대통령이 뒤에 타갖고. 그러니까 이 황모 씨가 그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입당하기 전,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서 활동하기 전부터 이제 개인과 활동 같은 거 할 때 옆에서 수행도 했고 명태균 씨 말에 따르면 이분이 내가 윤 대통령 당시 후보랑 뭐 차 타고 어디 갈 때 그때 운전해준 사람이야. 굉장히 좀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고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제 김대남 씨가 공공기관장으로 갔잖아요 실제로 감사위원으로 갔잖아요. 그때 영향을 미쳤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 네. 그러나 아직까지 뭐 근데요. 어렵다는 말씀이신 근데 거죠? 그 황모 씨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 김건희 여사가 알기도 전에 오래 전에 윤석열 대통령 지인의 아들입니다. 40년지기 아들이다.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40년지기 아들이 왜 김건희 라인 됩니까? 김건희 여사를 안 지 얼마 됐다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40년지기 아들이고 윤 대통령 보고 뭐 작은아버지 뭐 삼촌 이러면 그게 윤석열 라인이지. 저는 그게 왜 김건희 라인으로 변신하는지 그걸 제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 분야 잘 알죠. 근데요. 한번 생각 청와대도 그 행정관이라는 게 딱 부처의 칸막이처럼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 만나다 보면 저희도 행정관들 한 4-5명 제가 불러 술도 먹으면 국정 전반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생각이 다 있잖아요. 이걸 제가 녹음해가지고 야 너 이건 너 분야도 아닌데 왜 개입해? 이러면 되겠습니까? 제 말은 게 딱 칸막이처럼 국정기획이라는 게 딱 요 분야하고 나머지 분야에 관심도 없을 수가 있나요? 그런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녹취를 보면.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직위라는 게 있고 그 사람의 직위에 맞는 권한과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직위를 넘어서는 권한과 능력을 만약에 행사한다면 그건 이제 문제가 보통 되잖아요. 증거가 있냐 이거죠. 증거가 있느냐. 좀 말뿐이지 뭐 어디에 개입했는지 그 황모가 제가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황모. 아직까지 명시적인 증거는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지금 이런 뭐 발언이라든지 뭐 녹취록 같은 걸 보면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인사에 그렇게 관여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 물론 그게 정확하게 팩트라고는 뭐 아직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내가 어디 자리 가려면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 사람이 사실상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는 인식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김대남 씨도 제가 여러 번 통화해봤지만 본인이 나이도 있고 이제 그 나이도 저보다 많아요. 근데 자기는 이제 그 상급에서 승진이 잘 안 되고 또 이게 젊은 애들 뭐 막 비서관까지 선임 행정관이 올라가니 하소연하다 보면 저거는 어느 라인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의심할 수 있는데 근데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김대남 씨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전부 이게 추측인데 그 녹취록 하나 듣고 우리가 마치 이게 개입이 있은 것처럼 뭐 황모 행정관이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추측 수준이다. 우리가 이렇게 퍼즐을 맞추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면. 근데 이제 김대남 전 행정관이 3급이었고 사실은 그 자리로 갈 만한 그런 유력 인사가 아닌데 갔다 모두가 다 의아해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녹취가 나오면 황모에게 납작 엎드리든지 해가지고 내가 한 자리 받아내야 돼 이런 녹취가 나오고 실제로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근데요 김대남 씨가 제일 억울한 게 그 부분이에요. 김대남 씨가 감사만 10군데 했더라고요. 감사만 최고 전문가 연대 놓아가지고 나이로 보나 기업을 경영한 걸로 보나 그러면 그 전에 간 뭐 운동권 출신 사장 그 코레일 사장도 있어요. 운동권 출신 이런 분에게 능력이 돼서 갔습니까? 제 말은 감사만 10번 했다 그러더라고 김대남 씨가. 근데 왜 자기가 한대요? 연세대 놈 학벌도 괜찮고 뭐 경력도 그만하면 대통령실 근무했고 출마도 했고 국회의원 출마도 했고 아니 그분이 그 정도 감사도 못 가는 자리 택도 없는 자리 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번 그분의 전문성을 따져봐서 이렇게 사람 인격을 함부로 모욕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재 간 감사 자리는
빼더라도 보통 기업의 감사, 뭐 공기업 감사 같은 거 어떤 사람들이 주로 가는지는 이제 우리가 아주 모르진 않잖아요. 대체로 뭐 권력과 줄이 닿아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감사 자리를 여러 군데 돌아다녔다는 거는 그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그런 권력의 근처에서 굉장히 혜택을 좀 그동안도 많이 봤었다는 거 아닙니까? 개별 그분이 정치권에 들어온 건 이번에 들어오고 처음 들어오고요. 네네네네. 윤석열 캠프에. 네. 그전에는 이게 그 민간 기업에 감사도 하고 이분이 기업도 운영하고 한번 이게 이분의 살아온 길을 저희가 좀 제대로 보고요. 판단해야지. 너무 그냥 아이 처음부터 까면 안 되는 사람이 어쩌고 이렇게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김대남 씨는 누구 라인이에요? 그건 몰라야죠. 그렇죠. 모르죠. 김대남 씨는 무슨 일을 했어요? 모르죠. 아, 그러니까 내가 질문했잖아요. 용산에서 무슨 일을 했냐고요. 김대남 씨 서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김대남 씨가 무슨 일을 했냐고요. 취조를 또 하세요. 그 시민사회수석실에.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종류의 일을 했어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저 이번에 처음 안다니까. 그러니까 터지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분명히 그 공식 자리가 있고 공식 직함이 있고 공식 행정관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했을 텐데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비선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했던 이기정 누구 7명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분명히 거기서 녹을 받고 급여를 받아요. 이름도 있어요. 비서관, 행정관 직위도 있어요. 우리 그 사람 이름도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 갔는지도 알아요. 다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모른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했고 그 사람이 대통령 부인을 위해서 뭔가 일을 안 했다?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용산에서 내부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바깥에서 보면서 다 알잖아요. 김대남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기정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잖아요. 한동훈 더 많이 알겠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왜 무조건 폄훼하고 아니라고 해요. 증거가 어딨냐고 왜 물어봐요. 그거는 지금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전제가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패널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댓글에도 많이 좀 얘기가 올라오곤 있습니다만 속보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좀 한남동 라인을 조금 더 하다가 이제 명태균 씨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큰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이거부터 다뤄야 돼요. 그 명태균 씨가 어저께 그 인터뷰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2021년 6월에 처음 윤 대통령 후보 이제 알게 되고 나서 6개월간 매일 통화했다. 김 여사랑도 스피커폰으로 해가지고 셋이서 맨날 통화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 해명관 사실 배치되죠. 대통령실은 7월달에 처음 만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 관련해서 명 씨가 김건희 여사랑 주고받은 카톡을 본인이 직접 공개했습니다. 네, 한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 김재원 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드립니다. 재원아, 너의 새치여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 이런 글을 쓰고 이 캡처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김재원 씨가 저 무슨 듣보잡이야. 거기에 대한 반론인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나 이렇게 김건희 여사랑 깊이 소통하는 사이야라는 증거로 이거를 아마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명태균 씨한테 뭐가 알지 못하는 듣보잡 이런 얘기 했다가 명태균 씨가 발끈한 거죠. 자, 시점은 모르겠어. 이 카톡의 시점은 자, 김건희 / 여사님 윤석열 대통령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여사가 물으니 자, 명 씨가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김 여사가 너무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오빠요. 우리 오빠라고 안 그러다더니 딱 나오네. 제가 난감.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아무튼 전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야, 진짜. 근데 일단은 이제 명 씨가 여사랑 주고 받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카톡인 거죠. 모르겠습니다. 조작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중간에 콤마나 마침표를 찍는 요거는 이제 김 여사가 이제 주로 텔레그램에서 했던 그런 스타일인 걸로는 보여요. 일단 이제 이런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나는 단순한 듣보잡이 아니다. 나는 브로커가 아니다. 나는 핵심이다라는 걸 좀 강조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철없이 떠든 우리 오빠라는 요런 말은 지가 뭘 한다고 같이 아마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오빠가 이 명태균 씨한테 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아유 우리 오빠가 뭘 알겠어요. 저는 명태균 선생님을 제일 믿고 의지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것처럼 보이는 카톡인 거죠. 그러니까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제가 완전 여기서 중요한 거 있잖아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이랬더니 오빠가 이해가 안 간다더라고요. 지가 뭘 한다고. 그리고 이게 네. 그 날짜가 지금 특정되진 않았잖아요. 네네. 이 카톡 캡처에 날짜가 나오진 않았는데 오후에 밤이네 밤 11시. 네, 밤 11시 정도이고 네. 그래서 이제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 추측건데 네. 아마도 그 입당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뭐 그때 이제 막 윤 대통령이 입당을 지금 하느냐 뭐 시점 조율하는 문제도 있었고 이준석 대표 만나야 되기도 했고 아마 그때 상황을 조금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고 지금 이게 올라오고 나서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에 곧장 반응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이요? 뭐라고 이거 하네. 올린 다음에 올린 거예요? 예, 네. 저희가 직전에 캡처를 했는데 3분 전으로 되어 있죠. 네. 자, 오빠는 항상 선거 기간 내내 철없이 떠들어서 저는 공개된 카톡으로는 오빠가 언제 사고친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점 정확히 난 모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여사의 현실 인식은 팩트다. 오빠는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없었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빠는 결국 대통령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좀 얼굴이 달아올라서. 세상에. 이게 물론 이제 개인적인 카톡 내용이야 뭐 이런 거는 뭐 공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 그런 단어들도 많이 쓸 수도 있죠. 근데 명태균 씨도 이걸 깐다는 건 용산이랑도 뭐 전면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김재원 책임이라는 거잖아. 김재원, 홍시정 니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자극해. 내가 그게 보여줘. 가장 중요한 어떤 본인의 그런 건가 보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나는 이준석이 더 웃겨요.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의원이 여기다 이거 올릴 필요가 있어요? 오빠는 항상 선거 기간 내내 철없이 떠들어서. 네? 근데 여사의 현실은 팩트입니다. 오빠는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니 이걸 이준석은 왜 올리나요? 둘이 한 편 먹은 거야 지금 이제. 명태균과. 참네원. 이게 이 무슨 짓이야?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공개된 거 자체도 창피하고 내용도 너무 세상에. 좀 우리가 그래도 대통령과 영부인인데 물론 뭐 개인적으로 편하게 뭐 나눈 카톡이라고는 하더라도 내용이 너무 뭐 옛날에 그 서울의 소리하고 그 몇 시간 동안 녹취록도 보면요. 네. 뭐 우리 남편은 뭐 어떻게 저거 이런 게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원래 그 여성들이 뒤에서 남편 뭐 좀 이렇게 흉볼 수도 있고요. 저는 그래 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느끼는 거는요. 네.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끌려다니는 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오히려 대통령의 판단이 옳았다 봐요.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여사만 끌려다녔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좀 이게 멀리하는 딱 2번 만났다고 인정했잖아요. 근데 멀리하니까 네? 김건희 여사가 이게 명태균 씨 달래려고 아마 이게 남편을 철없다고 하면서 이런 카톡 같아요. 제가 보기에. 대통령은 중심을 잡고 있었고 저는 그래 봐요. 명태균이 이리저리 흔들려고 하는 거에 그렇게 가지 않았다.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네? 이게 뭐 때문에 어떤 사건 가지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것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좀 섭섭하긴 걷고요. 네. 그다음에 김 여사가 우리 남편을 질책하면서 좀 달랬다. 우리 명태균 좀 달래는 이런 카톡 걷거든요. 뭐 이런 게 뭐 흔히 있잖아요. 선거하다 보면 원래 선거는 부부가 치르는 거예요. 원래 부인이 선거도 다 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 결정된 1등 공신은 김건희 여사를 봐요. 이분이 부인이 없었다면 대통령이 안 됐을 거예요. 뭐 자금이나 모든 게 활동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도 하고 하니까 아마 이게 달래는 누구든지 선거 돈 필요하니까. 근데 윤 대통령은 화를 낸 것 같아요. 명태균 씨한테 느낌에 지금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럼 대통령과 그럼 김건희 여사가 둘이 스피커폰 켜놓고 아침마다 전화했다는 이거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거짓말이고요. 집도요. 언카운터블 뭐 셀 수 없이 왔다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집에 오면 다 남습니다. 자료가 2번 정도 왔을 거예요. 대통령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봤습니까? 대통령이 거짓말 못해요. 저는 대통령하고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거를 200% 믿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나왔던 뉴스 중에 뭐가 있었느냐면은 대통령 부인이 뭐 천공인지 뭐 역술인인지 무속인인지 누군가에게 전화해가지고 뭐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대통령이 야 조국 대통령 된다 그럴 때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소리쳐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부부는 같이 항상 스피커폰을 놓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얘기가 나온 거는 그 당시거든요.
이게 대통령하고 그 부인이 명태균 씨에게 완벽하게 뭐 빙의 됐다거나 완전히 믿는다던가 이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김건희 여사는 확실히 믿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쭈쭈쭈쭈 하는가 김건희 씨가 이제 명태균 씨를 달래는 모양으로 이런 말을 한 것 같고 네. 이걸 이준석이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알아가지고 또 이걸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리고 대통령이 6개월 동안 내내 자기 와이프가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들으면서 조언하면서 보고도 받고 뭐 이것저것 다 했다고 충분히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부끄럽지 약간. 부끄럽죠 우리는 다 부끄럽죠. 얼굴 빨개졌어요. 제 감정이 이상한 건 아닌 거죠? 너무 정상이에요. 우리도 부끄러워요. 그렇죠? 약간 좀 부끄러운데. 서정욱 변호사 안 부끄럽지. 우리만 괜찮아요? 그런데요. 예. 개인 통하게 다 까면요. 물론 그렇죠. 나중에 보면 부끄러울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자꾸 명태균 씨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데 그 시점으로 가봐야 돼요. 지금 명태균 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선거 그 당시로 가보면요. 제가 보기 일단 번듯한 여론조사 PNR이 여러 번 했거든요. 한 50번 이상 했었기 때문에도 그게 여론조사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어봤는데 저는 명태균 씨가 계속 자료 보내고 연락오도 아예 상대를 안 해요. 괜히 말 섞다 보면 괜히 말리들 것이고요. 상대를 안 하는데 그 명태균 씨 아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도 뭐라 했냐면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면 그냥 시간 낭비인데 명태균 씨하고 대화하면 이게 뭔가 들을 게 있다. 뭐 정치에서 이게 참고할 게 있다. 이렇게까지 그런 뉘앙스로 이준석 대표가 말한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기사를.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당시는 이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명태균 씨 한번 여론조사에 지금 갤럽이나 리얼미터 사장 정도 해줘요. 여론조사 기관 사장이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만날 수도 있고 수밖에 없다.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적으로 돌리고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정치라는 건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되잖아요. 여론조사 적으로 돌리고 뭐 합니까? 따라서 이게 지금 기준으로 아주 이상한 사람하고 무슨 이런 대화하느냐 하지만 그냥 갤럽 사장하고 김건희에서 이런 문자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은 명태균이 이상하다가 아니에요. 저는 계속해서 명태균이 정상적이다. 명태균은 자신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권력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이용해서 모든 아니고 대다수의 여권 정치인들에게 다 줄을 댔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말을 지금 좀 전에 우리 서 변호사 말한 것처럼 통찰력 있고 예지력 있는 말 언변으로 이 사람들을 사실은 현혹시킨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태균과 손을 잡아가지고 성공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핵심은 명태균이 아니고 대통령 부인과 명태균의 그 대화 내용에 들어간 대통령 부인이 남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얘기가 사실 더 중요했던 얘기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가 봐라. 김건희 여사와 다르게 명태균을 지금 좀 저하고 멀리하지 않냐 이제 이 얘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씨와 혹은 다른 제3자 누구하고든지 간에 자기 남편을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해요. 이명수하고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준석 의원도 또 이런 얘기를 지금 아무 데나 갖다 놓고 좀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을 전혀 대통령으로 존중하지 않고 남편으로 존중하지 않는 전형적인 이상한 패턴의 여성분이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PNR이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뭐 정확하고 어쩌고 얘기하시지만 PNR 대표가 9월 29일에 뉴스토마토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내가 우리 회사는 여론조사를 하면서 30-40개 회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빌려준다. 그 30-40개 회선 빌려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나는 모른다. 그 30-40개 회선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와중에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나오는지 아닌지 나는 확인할 수 없고 돌려줄 때만 그걸 받아서 볼 뿐이다. 너무 부끄럽다. 이거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일이 돌아간다라고 말했어요. PNR이 한 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PNR은 여론 조작을 했다 놓고 자기 스스로가 자백을 한 거예요. PNR의 대표가.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가 바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준석도 찾아가 홍 시장도 찾아가 나경원도 찾아가 오세훈도 찾아가 누구도 찾아가 다 그러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리얼미터나 무 대표랑 비슷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PNR은 대표가 따로 있는 거죠. 명태균 씨가 그런 여론 PNR의 대표는 또 아니었으니까. 미래항공연구소 의뢰해서 PNR 조사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관계돼 있다 보면 정치인들은 그런 분에게 미래항공연구소라도 PNR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니. 미래항공연구소도 사실은 대표는 그 당시로 보면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 어떻게 다 그 정체를 지금 와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그 당시로 가보면 대충 PNR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주로 하는 업체 사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지금 이렇게 김건희 여사하고 대통령이 남의 가정사입니다. 뭐 오빠라 하든지 뭐 어떻게
뭐 하든지 뭐 공척하든지 애척하든지 이게 뭐 할 수 있죠. 남의 가정사고요. 네. 제가 알기로 옛날에 대통령 되기 전에는 오빠라고 편하게 불렀대요. 네. 근데 대통령 되고 나서는 꼭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럼 제가 이게 여러 루트로 확인했어요. 김건희 여사가요? 예, 대통령이라 불러요. 없는 자리에서도 우리 그래요? 대통령이 그런데 대통령 되고 나서는 그냥 오빠 이렇게 손님들한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뭐 제가 여러 번에게 확인했고 여러 루트로 따라서 이제 우리가 너무 그 대통령이 이걸 딱 떼보면 이렇게 남편을 무시해? 근데요, 저는 뭐 우리 집사람이 이런 문자가 넣어도요, 그냥 웃고 말겠어요. 이런 걸 저는 뭐 신경도 안 씁니다, 솔직히. 그 원래 뭐 여자들 수다 떨다 보면 이게 남편 욕도 좀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철없다 이거. 출연을 드려야 돼. 매주 등장하세요. 서정호 변호사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왜 자기를 꼭 대통령급으로 올려가지고 설명을 해요? 가정사에서 남편 이건 가정사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가정사가 아니에요. 왜 가정사와 국사를 구분을 못해요? 이거는 절대 가정사가 아닙니다. 되기 전에 선거 과정에 막 그 긴박할 때 있었던 대화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달래려고 할 수 있죠. 여론조사 업체 또 운영한다 이제 이래서 좀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지금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요거부터 갈게요. 네. 자, 오늘 뉴스토마토 보도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은 이제 뭐 우리가 뭐 명시 의뢰로 여론조사를 할 때 뭐 좀 표변을 뭐 비율을 좀 어떻게 하고 이렇게만 우리가 좀 알고 있었잖아요. 네. 설마 이제 실제 결과값을 만졌겠어? 그럼 조작이 되고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약간 좀 그런 상황을 의심해 볼 수 있을 만한 녹취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2021년 9월에 명 씨가 그 제보자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네. 이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할 건데 이거 외부 유출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한테 보고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뭐 미공표 조사였으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홍준표보다 2에서 3% 높게 나오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이렇게 지시를 하는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거 들어볼게요.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그 맞춰고 여성하고 네. 그 맞춰갖고 곱하기 한 해갖고 한 2,000개 만들 있어. 이거 가지고요? 예. 그 차프지 뭐. 알겠습니다. 네, 그게 안 나요? 네. 돈 얼마 들어갔어요? 40만 원 정도 네, 들어왔습니다. 그럼 됐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보고서 바로 해요. 윤석열이를 네. 좀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 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누군가만에 그 결수 올려갖고 네네. 예,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네. 네.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상대 후보보다 한 2% 더 높게 그러니까 이제 답을 정해놓고 수치를 만들으라는 거잖아요. 예. 수치가 나온 거를 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2,000명을 하루 만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 조사였는데 예. 실제로 그만큼 못 하잖아요. 애초에 이거 비용이 전화해서 사용비가 40만 원밖에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못 돌린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맞췄느냐 숫자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젊은 층의 표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표본 값에 곱하기 뭐 얼마를 해? 원래 이제 가중치를 뭐 두기도 하죠. 이렇게 네. 된 거죠. 그러니까 네. 표본을 수정하는 작업이 있었다, 조작이었다라는 게 이제 강 씨의 네. 주장이고 이 조사 자체는 미공표 조사였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이틀 뒤에 이제 PNR에서 한 조사가 나와요. 수치값이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PNR 대표는 당시 그 우리가 했던 공표 여론조사에서는 절대 조작이 없었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약간 뭐 퍼센트라든지 뭐 격차라든지 이런 게 조금 비슷한 결과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치를 정확하게 어떻게 바꿨다는 건지는 뭐 지금 이것만 갖고는 알 수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원래 여론조사할 때 뭐 연령대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가중치를 뭐 좀 더 주거나 빼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뭐 30대 경기도 사람들을 100명 해야 되는데 뭐 80명밖에 안 됐을 때 또 20% 정도 늘린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그 수치 조정인지 아니면 원래 그 보정값도 아마 중앙선관위에서 지정해준 값이 있을 겁니다. 뭐 0.8에서 1.5였던가 하여튼 그 사이에서만 보정이 가능한데 이 정도로 뭔가 지시를 내린 거는 여론을 사실상 조작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화가? 정말 죄송합니다. 네. 여론조사 관련 대화를 이어가기 전에 네. 저희가 앞서 공개한 그 명태균 씨 페북 있잖아요. 네?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나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 발이고요. 제가 그대로 그냥 읽을게요. 네. 명태균 씨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이며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다.
그리고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명 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오빠는 친오빠이다. 오빠는 친오빠다. 네. 일단 그 친오빠가 여기에 친오빠로 끼워 넣어도 문맥상 이상한 건 없나요? 제가 지금 뭐 정확하게 그 문맥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 얘기는 뭐 윤 대통령의 입당, 뭐 이준석 대표의 만남 자체를 논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도 개입을 했다라는 건가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이 대통령실 해명이 항상 한두 가지가 허술해요. 명태균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 김재원 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드립니다. 재원아, 너의 새치 혀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 이랬어요. 네. 김재원 씨가 말한 것 때문에 이걸 올린다고 그랬고요. 김재원 씨가 말한 내용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얘기지 그 부인과 그 친오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 전에 명태균 씨가 뭐라고 했냐면 네. 보세요. 김재원 씨가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전화 통화해서 협박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하니 네. 김재원 네가 다 감당해라 이러면서 이게 올린 거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한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다 이걸 올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말하는 오빠는 친오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올리는 건데. 근데 논리가요 너무 황당하잖아. 아니 김재원 저격해서 올린 데서 갑자기 윤석열이 친오빠로 말이 안 되죠. 그 문맥 내에서 윤석열이라는 걸 밝혀내야지. 근데 이게 김재원 의원에 대항해서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윤석열이다. 이건 논리가 안 아니죠. 맞잖아요. 그 말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해서 내가 그 내용을 공개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둘이 김재원과 에이. 명태균의 주장일 뿐이지. 이거- 그 문맥 내에서 그래요. 오빠가 아니고 그래요. 윤석열이라는 걸 밝혀내야지 논리적이지. 그래요. 그렇게 우겨봐요. 친오빠가 그냥. 근데 이 뭐 대통령 그럴 수 후보 있어요. 관련해서 친오빠도 이게 대선 때 모든 집안이 다 대선에 다 올인을 뛰어드니까 친오빠도 이게 그 당연히 도와주고 서로 일을 하고 역할을 하죠. 이때 역할을 좀 했어요. 아 그럼요. 그거는 제가 잘 알죠 친오빠. 어떤 역할인지 혹시 그거는 몰라요 구체적인 거는. 잘 그냥 안 이게 아니 친오빠를 잘 안다고 제가. 친오빠를 잘 아신다고요? 사람이 없어. 대선 때 무슨 역할을 했는지까지는 모르지만 뭐 이름은 나왔으니까 김준우 씨가 대선 때 뭐 역할을 했다는 얘기도 많았는데 근데 이 해명 대통령실의 입장을 신뢰하세요, 서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요것만 봐가는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이게 대통령 되기 전에는 오빠라고 부를 수도 있거든 남편한테도. 그러니까 그 오빠일 수도 있고 진짜 친오빠일 수도 있고 이게 앞뒤 문맥을 좀 봐야. 네. 그러면 이게 뭔가 앞에 있을 거라고요. 문맥을 저는 말했잖아요. 명태균 씨가 왜 요것만 올린지도 모르겠어요. 다 올리죠. 그냥 다 까버라니까. 그래야 이게 내가 판단이 되겠어요. 보기에는 서정호 변호사는 네. 좀 이따가 여기를 떠나서 용산 들어갈 것 같아. 아니 뭔가 더 아마 나올 왜냐면 이제 직접 그러니까 카톡이 다 나왔기 까봐야 때문에 알죠.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친오빠일 가능성이 좀 적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 이렇게 빨리 대응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카톡 나오고 나서 지금 몇 분 만에 지금 대응이 나온 건데 그 근데요. 정도로 다급하게 뭔가 입장을 냈다는 거는 굉장히 당황했거나 아니면 이거 빨리 뭔가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일이라 만약에 친오빠와의 그냥 뭐 문제였고 이거를 그 명태균 씨랑 대화한 거 이 정도라면 굳이 이렇게 빨리 근데요. 예. 앵커님 이야기요. 예? 제가 일주일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죠? 오빠 어떻게 하면서 깐다는 거. 네. 이게 딱 몇 분 만에 대응한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은 대통령실이 다 파악하고 있은 내용이에요. 네. 김 여사도 대비를 명태균 씨하고 한 걸 다 우리가 파악해 봤잖아요. 이 내용이 있는 걸 아니까 이미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바로 몇 분 만에 반박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저는 네. 오히려 이게 친오빠의 가능성이 높은 게요. 명태균 씨가 요거만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다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들고 있으면 이게 만약에 진짜 그게 대통령이라면 네. 명태균 씨가 똑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해명할까요 대통령실이? 다 들고 있는데 대통령실에게 명태균 씨와 통화한 걸 김 여사도 다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다 검토해보고 아무 문제 없다. 이래서 이게 지금 정면 돌파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오래된 준비된 것 때문에 몇 분 만에 놓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옛날 다 검토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 내용을 검토한 건 저는 이거 아닌 걸로 맞아.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오빠라고 지칭하면서 했던 뭐 녹취라든지 이런 음. 것들이 뭐 여론조사 관련이었지 지금 이 카톡을 얘기한 건 아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김 여사가 명태균하고 한 게 명태균만 들고 있냐고요.
김 여사도 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명태균 씨하고 대한 걸 명태균 씨가 다 들고 있다는 전제하에 전체를 다 검토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아무 문제 없다는 거니까 답이 빨리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이거 뭐 조금 검토한 건 그 이제 직접 물어보신 거예요? 그거는 맞고. 네. 아 맞아요. 조금 약간 다른 얘기긴 할 수도 있는데 와, 이런 게 속보로 떠갖고 막 또 뭐 해석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조금 너무 다시 한번 얼굴이 좀 부끄러워요. 뭐 그만 부끄러운 거는 뭐 앵커님 자유인데 제 말은 뭐 근데 원래 선거 때잖아요. 지금 네. 이게 대통령 때도 아니고 선거 때 하다 보면 여론조사 뭐 별의별 뭐 많아요. 저도 선거하면 저도 국회의원 출마해봤거든요. 네. 선거하다 보면 이게 정신이 없어요. 뭐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녹취록을 보면 이럴 수 있죠. 아 근데 저희가 지금 저 오빠에 너무 꽂힌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대통령 뭐 부를 수도 있죠 사석에서. 네. 뭐 100번 양보해서 부를 수 있다 쳐요. 네. 근데 이 지금 명태균 김건희 의혹의 핵심은 공천 개입이고 미공표 여론조사를 뭐 누가 의뢰를 했는지 돈을 안 줬는지 실체적인 의혹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나는 명태균과 몰라 만난 적 없어라고 선을 긋다가 2번 만났어 선을 긋다가 그 해명들이 계속 반박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카톡은 단순히 오빠 뭐 이걸 떠나서 두 사람의 관계성을 증명해주는 카톡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두 사람이 이 정도 친분을 가지고 있고 또 한쪽이 굉장히 뭐 의지를 했거나 아니면 내가 입장 정리해도 알려다 줄게. 아 우리 오빠가 이렇게 뭐 잘못 생각하고 있어 무식해서 그래. 뭔가 이제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행보에 대해서. 여기서 핵심은 그거라니까요. 제가 워낙 명 선생님한테 의지를 하다 보니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한다고 딱 이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완전 의지했다. 요 타임에. 왜 완전 의지했냐. 무엇을 의지했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제가 만약에 정영진 앵커를 정말 완전 의지하면요.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싸우고 나서 삐진 사람에게 그 달랠 때 조금 이게 과장해서 그 사람 띄워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사하는 사람을 적으로 돌리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괜히 조작 여론조작도 많이 하잖아요. 실제요. 실제 우리나라 저는 우리나라밖에 없대. 제가 물어보니까 여론조사 가지고 이 후보를 정하는 거는요. 참 좀 아직 외국이 안 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는 뭐 대형 여론조사들도 마찬가지로 봐요. 여론조사에 저는 다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참고에 이거 가지고 후보를 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 전 세계. 그건 확인해 보세요 전 세계. 제가 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여론이란 게 다 원래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이게 조작이 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여론조사 사장을 적으로 굳이 돌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 아마 오빠하고 대판 싸운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좀 달래려고 뭐 제가 명세에 뭐 이런 건데 이걸 가지고. 의례적인 거 가지고 이게 뭐 마치 막 그게 명세한테 다 잡힌 것처럼 이러면 안 되죠. 진짜 좀 다른 얘기인데 왜 이렇게 오타가 많아요, 근데 이분은? 아니 보면 항상 어떤 카톡 캡처되든 항상 그 페이지에 오타가 2-3개씩은 꼭 있는 것 같아. 너무 바쁘셔서 저쪽 그런가? 거가 우리 거가 이쪽 거가 저쪽 거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양쪽 다. 여사님 카톡을 보면 그렇죠. 참 오타가 많으셔. 뭐 바쁘게 하다 보면 아니, 문자를 다 이게 다 근데 입으로 간단하게 바꾼다고 이게 틀린 것도 많잖아요. 카톡 문자 따로 있잖아요. 아니, 뭐 시비 거는 건 아닙니다. 그냥 카톡 문자 따로 있어요.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걸 못. 아니 오타가 좀 많긴 많은 것 같아 이분이. 그렇지 오타가 없었던 적은 거의 안 보였던 것 같아. 자 여튼 명태균 씨가 직접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지금 캡처해서 공개를 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의 반응 나왔고요. 용산의 반응 역시 나왔습니다. 용산의 반응이 정말 즉각적으로 나왔습니다. 용산이 정말 대단하다. 네, 그럼 이제 이 다음에는 아마 추가로 더 뭐가 공개가 될 가능성도 이미 이제 이거란 큰 산 하나를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직접 카톡이라는 직접 소통이라는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면 더 많은 내용들이 이제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약간 현타가 시게 오네요. 네, 어디까지 가는지는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고요. 내용이 참. 와, 우리 여론조사 얘기를 갑자기 하고 있었는데 방송을 못 하겠네. 네, 이어갈게요.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 당원 명부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게 정말 혼돈의 도가니인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녹취에 따르면 이제 명 씨가 윤 후보가 홍 후보보다 잘 나오게 좀 만져, 네, 네, 그러니까 네. 윤석열 유리하게 만져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말고 우리 앞서 또 다르게 논란이 됐었던 거 있잖아요. 네. 명 씨가 이제 비공개 미공표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당원 명부 57만 명의 당원 명부를 받고 거기 안심번호를 받아가지고 그걸 바탕을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거 도대체 누가 유출했느냐라고 해서 당이 찾아 나섰단 말이죠. 네. 누구였을까요? 홍씨 측이라면서요. 예. 다 홍 시장이 올 그 직원 사표까지 받았잖아요. 예. 대구시청의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뭐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명 씨가 그렇게 네. 또 주장을 했어요. 홍준표 시장이랑도 지금 또 전선을 세우고 있잖아요. 예. 나한테 여론조사 의뢰한 거 홍 시장 측 아니야? 라고 하니까 홍 시장 측이 처음에 어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지우고 1시간 후에 지우고 다시 이거 수사해야 된다.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결국은 알아봤더니 일단은 이제 대구시청 공무원이 이 여론조사에 의뢰한 걸로 밝혀졌고 네. 홍 시장 측은 우리랑은 관계없는, 나랑은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좀 선을 그은 상황인 거죠. 나는 모르는 일이다. 공무원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안 되지 않나요? 이게 어쨌든 대구시장인데 대구시장인데 대구 공무원 직원인 이게 공무원인데 공무원을 그분이 공무원이 그런 공무원이 아니고요. 네. 옛날에 민간업체 아니요 민간업자에게 정치 활동하다가 최근에 네. 선거 다 끝나고 최근에 그 대구시 서울 사무소에 이제 별정직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옛날에 여론조사 할 때는 전혀 홍 시장 측하고 연락이 안 됐고, 근데 그분이 그 개인적으로 그냥 좀 한번 충성한다 의뢰해서 한번 해봤다고 이야기해서 이번에 사표 받았는데 최근에 들어온 거예요. 옛날부터 직업 공무원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그분이 어떻게 57만 당원의 전화번호를 안심번호까지 덮어가지고 만들어서 줘요? 근데 뭐 캠프에 다 모든 캠프에 다 주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여론조사는 다 할 수 있어요. 네. 다만 이게 공표만 못해. 이번에 한동훈 대표도 그걸 했잖아 여론조사. 네. 그러니까 캠프에 다 주고 그걸 이게 캠프에서 가지고 있으니 그럼 친분이 있으면 뭐 그게 누설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것만 가지고 이게 법위반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그걸 가지고 장난치고 하면 당의 내부 당규 우리 선거법에 뭐 법률 위반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고 당의 규정에 남한테는 주지 마라 내주게 공표하지 마라 조사했을 때. 근데 그걸 캠프가 여론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캠프는 명단을 받아서 또 이게 여론조사 기간을 또 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게 여러 번 누설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은 당시 홍 시장 캠프에 있었다는 거네요. 아니라니까 캠프에 전혀 일면식도 없다. 홍 시장과는 무관했던 사람. 그러면 홍 시장 캠프에 있었던 그 서류를 그럼 외부에 있는 이 사람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홍 시장 내에 있는 캠프 사람은 누구예요? 그 선수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뭐 홍 시장 아들하고 아는 분이라 뭐 이런 말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홍 시장 측은 우리 캠프 측에서도 또 나간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뭐 일단 주장은. 하도 거짓말들이 난무하니까 솔직히 이거를 나는 거짓말이라고 느끼는데 남들은 안 느낀다. 이것도 참 이상하다. 근데 이 뭐 여론조사 당원 안심 번호 이거는요. 너무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큰 건 아니에요. 이게 다 당원 안심 번호로 그냥 일시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닌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걸 문제 삼냐면요. 미래한국연구소에 대표를 했었던 분이 벌금을 받아요. 선관위로부터 5번이나 받았대요. 내가 왜 벌금을 받았냐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할 때 예를 들면은 노영희가 인지도가 하나도 없는 후보인데 서정우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서정우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인지도가 많고. 그런데 노영희를 좀 올리고 싶을 때는 여론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전화를 막 계속 건대요. 그래가지고 서정우, 노영희 1번, 2번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한테 알려준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끊어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가지고 뭘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끊고 그런 식으로 끊고 그런 식으로 맨날 그것만 한대요. 그러면 한참 지나고 나면 노영희에 대한 인지도가 서정우급으로 올라간대요. 즉 여론조사의 목적이 아니라 홍보용으로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제 그 미래한국연구소의 대표가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고 벌금을 받았대요. 그게 5번이래요. 그거를 누가 시켰냐면 저쪽이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론조사 이게 여론조사 저는 문제 있다 했잖아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근데요. 민주당은 여론조사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요. 이번에 총선 때 중진들 컷오프 많이 시켰죠. 비명 행사 어떻게 시켰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떤 여론조사 가지고 그 광주에 문학진 후보 그 안태준 씨 된 거
당신 어떤 여론조사에 어떻게가 졌니? 한번 물어보세요. 중진 탈락한 사람 중에 그 옛날에 성남하고 관계되는 여론조사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여론조사가 공천에서 학살시키려고 현직들 컷오프 시킬 때요. 말도 안 되는 게 여론조사 돌린 거 신문에 수백 개가 뜹니다. 이게 민주당의 여론조사 이야기는 민주당 꺼내면 안 됩니다. 여론조사 이야기를.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 저는 민주당 아니니까. 네. 지금 민주당이 들은. 근데 하여튼 제가 외부 인사. 민주당이 그거 한번 되돌아보시라고 이번에 총선에서 여론조사를 가지고 어떤 장난을 쳐가지고 컷오프를 시켰는지. 여야가 다 그렇다. 더 심하죠. 아니 여기 핵심은 이거잖아요. 제 똥 묻었대. 그러니까 그 똥 묻은 애가 야 너도 묻었잖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똥 묻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민의힘은 그렇게는 민주당이 똥 묻은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후보가 뭐 학력 허위 기재하고 이러면 이제 뭐 당선 무효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혹은 뭐 정말 심각한 거짓말 하게 되면 혹은 뭐 어떤 돈을 뭐 잘못 받게 되면 뭐 실형도 살고 이러는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잘해야 벌금형이더라고요. 세게 맞아도. 벌금 그래서 벌금 500만 원씩 5번 맞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벌금 500만 원씩 내 뭐 그 정도면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훨씬 더 이익이 큰데 벌금 500만 원 정도라면 얼마든지 이 여론조사 업체들은 그 거짓말을 더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때도 지지율 여론조사도 안 믿어요. 지금 현재 현재 조작이 나오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왜곡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국민들 기만하면 안 된다. 네. 이게 대통령이라면 더더욱 그러면 안 된다. 네. 지금 우리 또 서 변호사님 또 어디 가셔야 되니까 그 국악인들이 굉장히 화가 난 요거 짧게 갈까요? 그거 짧게 하나 좀 보고 넘어갈까요? 네, 오늘 또 중요한 뉴스가 있었는데 일단 가겠습니다. 어제 그 국가무형문화재를 비롯한 국악인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사죄를 촉구하는 회견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지난 10일에 그 문체위 국감에서 그 김 여사가 그 지난번에 무슨 뭐 국악인들 가야금 연주 이루어진 거 이제 보면서 약간 뭐 황제관람 논란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양문석 의원이 기생이라는 발언을 했어요. 기생집 이런 발언을. 그 영상을 먼저 좀 보고 오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공연은 수백 명을 초청했었을 때 공연하거나 하는데 불과 십수명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왔었을 때 이런 공연을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왕조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 의원님 잠깐 말씀드리자면 유네스코 아까 잠깐 했지만 외교부 행사에도 저희가 보세요. 외교부 행사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행사에서도 하고 참석자들이 전혀 다르잖아요. 영부인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거잖아요. 출연료 주셨나요? 제가 출연료는 잘 확실하게 출연료 주셨나요? 별도로 준 적 없습니다. 이분들이 기생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죠. 갑자기 기생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제 표현에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서 그 황제관람 논란이 됐던 거는 왜 사전 녹화해놓은 공연에 김 여사가 간 거고 지금 여기에서 한 거는 지난해 한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 김 여사가 거기에 이제 국악인들의 가야금 연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는 거기에도? 다른 행사였다라는 거, 다른 행사라는 거. 예. 국악을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KTV 그건 말고 예. 네. 국악사랑이 근데요.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이 김정숙 여사가 참가해가지고요. 똑같이 가야금을 탔거든요. 직전에. 그래요? 그럼 그거는 기생이 아니고 염화 기생입니까? 어떻게 똑같은 가야금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영부인이 참석해 탔는데 이걸 이게 저는 기생이라고 이게 비하는지 도저히 제가 진짜 친한 형이거든요. 양문석 방송 오래 같이 했어요. 한 10년 같이 했어요. 10년. 아니 10년을 방송 같이 했으니.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 김정수 좀 찾아보라니까 그게 그런 행사가 처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국악인이 원로들이 많이 모이는데 원로들은 또 상납식인 것처럼 권력자인데 이렇게 비하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원로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그냥 그걸 누가 돈 받습니까? 그냥 자기 재능으로 이게 한곡 털 수 있고 또 노래도 한 곡 부를 수 있잖아요. 우리 그 민요나 이걸 가지고 이게 뭐 꼭 모셔온 게 아니고 국악인들 전체 행사 잔치입니다. 그러면 거기 자기가 오히려 노래 한 곡 하고 가야금 타는 게 영광이죠. 출연료 받고 할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뭐 다른 행사에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자체 국악인 원로부터 그 자체 행사란 말이에요. 그런 게 영광이라고요? 그럼요. 그 원로들 다 실력 다 있는 데서 내가 한번 이게 연주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국악 원로들과 대통령이 보라는 게 아니에요. 자리에서. 그 원로들까지 비난했잖아요. 상납식 있다고.
하여튼 뭐 지금 이제 이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이런 부적절한 언어. 국악인을 기생에 빗댔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 이제 국악인들이 좀 분노를 했고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양현이 사과를 했어요. 네. 네, 어제 페이스북에 뭐 글을 올려서 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네.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양문석 의원 윤리위에 제소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양문석 의원이 말을 좀 함부로 하죠. 예. 제가 공개적으로 말하잖아요. 양문석 의원이 말을 좀 함부로 해. 그러지 마요. 네. 자, 하여튼 오늘 저 라이브 방송 중간에 갑자기 뭐 이런 카톡이 뜨고 또 여기저기에서 반응들이 나오고 그래서 아주 뭐 좀 급하게 좀 전해드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내일쯤 다시 한번 요 부분은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보시기 편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하여튼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조금 놀라운 충격적인 내용들. 끝내기 전에 3분 전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카톡을 있어요? 여기 페북을 전합니다. 저 계속 나오네. 뭔데요? 자, 국감 중에 너무 연락이 많이 와서 예. 제가 올립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하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야, 죽인다 죽여. 아무튼 시를 쓰고 있어. 중략 왜 그래, 국감에 집중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02800 네, 근데 알겠습니다. 황당한 게 자기가 모르면 다 그게 아닙니까? 아이. 자기가 오빠라 부르는 사람 친오빠 참 그냥 황당합니다. 이런 네, 이건 뭐 밝혀지겠죠. 네, 그리고 아마 추가로 뭐가 더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이 불안한 마음은 왜일까? 여러분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노영희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